강원도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몰라라 하면 안 되지. 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안 돼요. 개발이 되지 않으면 횡성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고 봐야 돼, 희망이. 어떤 논리로 가지고 그 철학에 맞춰서 강원도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청정강원, 녹색강원 또는 평화지역 등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 있으니 바로 규제입니다. 빼어난 강원도 환경에 가려진 규제의 어두운 그늘. 오늘은 환경이냐 개발이냐 갈등의 중심에 선 도민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20%,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그리고 DMZ와 접해 있는 최대 접경 지역.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징이 강원도의 경제 발전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강원도 토지 규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원도 18개 시군의 면적의 한 배 반보다 더 큰 한 2배 정도의 토지 규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군사와 관련된 거, 또 산지와 관련된 거, 환경, 농지 이렇게 다 합해 보면 한 43개 법률에 의해서 토지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의 기본법을 근간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지자체 조례 등 다양한 규정 체계를 가진 토지 규제. 토지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은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을 위해선 허가를 위한 심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도내 토지 규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바로 산림 규제. 강원도 전체 면적의 92%가 이 산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환경 규제. 대표적인 규제로는 국립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서울시의 약 6배 정도 면적인데요.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 역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도내 접경 지역, 특히 철원군의 경우 거의 전 지역이 군사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 규제까지 포함해 강원도의 대표적인 4개의 규제를 합하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4%, 개발 가능한 지역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4대 규제로 인한 손실 규모는 연간 약 27조 원, 무려 강원도 한 해 예산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강원도가 가장 규제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한 개발의 용도, 개발 가용지가 가장 적합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낙후도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산업연구원이라든가 KDI에서 발표한 그 국가균형발전 지표에 의하면 한 14위에서 15위 정도 이렇게 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이게 보면 소멸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개발의 규제로 인해 나타난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처럼 각종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여러 수건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37년 이어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에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오색 삭도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 해석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8, 90년대 이후 오색 지구 상권이 침체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끝청 하단에 걸쳐 상하부 정류장과 중간 지주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난 2012년 환경부의 부결에 따라 대안 노선을 제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승인, 2016년 행정심판을 통해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지만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최종 부동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이 나버린 상황에서 양양군과 추진위의 입장은 어떨까? 오세 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을 직접 만나 현재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에 대해서 아주 분노와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설악산 오세 케이블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 2년 6개월간 보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지주가 6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면적이 작습니다. 지금 우리 백두대간 보십시오. 그 송전탑 수천 개가 강원도에 앞으로 늡니다. 백두대간 가보면 사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아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허가해주고 이 지주 6개 고작 6개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들이 조사한 데는 제일 작아요. 사냥이 그가 이동은 하는 데입니다. 서식지는 아닙니다. 그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해주고. 환경부와 여러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자연훼손. 하부정류장 예상부지를 함께 방문한 추진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보여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환경이 훼손된다는데 엄청나게 많이. 요즘은 이제 헬기로도 합니다. 공법이 헬기. 그냥 옛날에는 막 장비로 올라가서 막 헤쳤는데 이제는 공법이 틀려요. 그렇게 친환경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 됩니다, 실제. 환경부의 부결에 따라 현재 오색 대청봉 탐방로가 있는 쪽으로 노선이 변경. 양양군은 케이블카보다 오히려 탐방로가 환경 훼손을 더욱 야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탐방 예약제, 나아가 탐방로 폐쇄까지 제시했다는데요. 이러한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환경부. 양양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공원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또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환경단체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인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나름대로 부동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부분이 진행됐다.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심의 요청하고 또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의 결정이 부당한 처분이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양양군. 이에 제작진은 환경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는데요. 해당 과정을 직접 담당한 원주지방환경청 김기용 과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에서도 핵심 지역입니다. 검토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설악산의 자연환경의 어떤 보전 가치라든가 또 미래의 환경 가치를 생각할 때 개발하는 것보다는 보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동의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원계획 변경 승인 조건을 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각종 환경성 평가를 할 때 저희가 검토하는 기준에 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문 검토기관이 있습니다. 그 평가법에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검토기관들의 검토 의견, 그다음에 분야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어떤 4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를 했고, 조정 신청 권한은 환경부 장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부로 신청을 하시게 될 거고, 환경부에서 저희의 협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환경부가 또 다른 이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 저희는 이제 그 결과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저희 청 입장에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환경부와 강원도의 갈등. 이런 상황에서 양양군 주민들이 그토록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침체된 오색지구 상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대천봉 가는 손님들이 새벽 3시에 열어주잖아요. 그럼 3시서 또 막 이 길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다고 시끄럽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새벽에 나와도 밥 한두 그릇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줄다리기 하지 말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말도 너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답답하고 앞으로 후손들이 여기에 더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37년째 희망 고문이 되어버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이냐 개발이냐의 갈등 속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일각에서는 환경과 개발 사이에서 더욱 논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설악산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그 가치가 어떻게 어느 정도 훼손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과 개발 사이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큰 틀 속에서 정밀하게 또 꼼꼼하게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또 기억 없는 기다림을 시작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이에 대한 피해는 또 누구의 몫일까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중심에 산이 있었다면 이번 사례의 중심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로 인해 수십 년째 집 한 채 못 짓고 사는 주민들,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더불어 환경부와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는 횡성군. 바로 횡성읍 전체를 덮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 때문인데요. 그 갈등의 중심에는 원주시 장양리에 위치한 취수장이 있습니다. 이 취수장으로 인해 1987년부터 횡성읍 섬강 인근 4개 마을이 32년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 원주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어진 원주 취수장. 취수장을 중심으로 4km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최대 10km까지는 공장 설립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요. 특히 횡성읍 모평리의 경우 지역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횡성읍 모평리.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떨지 직접 마을을 방문해봤는데요.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모평이라는 데는 집도 못 짓고 외지에서 사람들도 안 오고 재산 피해도 말하자면 땅값이 여기서 횡성군에서 제일 떨어지고 있거든. 신축이라는 건 아예 짓지도 못해요. 이 동네는. 그 옆에 부속 건물도 못 지어요, 여기는. 지난 2015년 횡성군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재건축 등 재산 피해는 물론 인구 감소까지 더해져 경제적 손실이 약 7천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텅 빈 채 방치된 축사와 곧 무너질 것만 같은 빈집들. 30년간 규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1987년서부터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거든.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은 아예 강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또 주민들도 그 상수 보호구역이라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하지. 그런데도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동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집도 못 짓고. 취수원은 어디 있어요? 취수원장? 저기 원주? 네. 쫙 내려다보니 저기. 그래서 저기서 말하자면 4km 된다고.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제작진은 이장님의 소개로
8년 전 이곳에 귀농한 주민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귀농의 부푼 꿈을 가지고 모평리에 정착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사실 무너지는 거죠. 그냥 그냥 농막 개념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예. 산산조각이 나버린 전원 생활의 꿈. 신축이 불가능해 겨우 컨테이너 설치 허가를 받아 생활 중인데요. 난방 시설이 없어 전기장판과 난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단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막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겨울에는 사실 그래요. 아유, 이거 왜 내가 이거 사서 고생을 하나? 이게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온 터라 마지막 희망이 이곳뿐인 김주환 씨. 방법은 둘 중 하나. 매매를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던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뿐입니다. 사실 원주시와 횡성군 사이에 논의가 오고 가면서 취수장 폐쇄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이 보였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환경부, 원주시와 소통해온 횡성군 관계자와 단체장을 만나봤습니다. 2015년도에 수자원공사, 강원도, 횡성군, 원주시 이 4개 단체가 모여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실시 협약을 한 게 그 실시 협약 내용이 뭐냐면은 원주가 횡성댐물을 먹고 필요 없는 장양 취수장을 폐쇄하는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검토해 나간다 하는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했어요.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환경부가 알다시피 모든 걸 규제하는 쪽에 환경을 보호하는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원주시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끌고 온 수건사업. 수많은 협의와 방안 검토 등을 거쳐 2013년엔 공동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요. 당시 추진됐던 내용은 광역 상수도인 횡성댐 용수 공급을 증량해 지방 상수도인 원주 취수장을 폐쇄하는 것. 대안으로 제시됐던 횡성댐은 건설 당시 원주 시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이 목적이었는데요. 횡성댐으로도 규제가 묶인 상황에서 별도의 취수장으로 인한 이중 규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하고 환경부에서 이거를 안 풀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댐물 공급이 충분한데 댐을 막으면은 이 상수 보호 규제를 아마 해제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댐을 막아놓고서도 규제를 더 강화시키니까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횡성댐물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총량이 32만 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매일 32만 톤씩 물을 먹어도 지금 원주 시민들이 먹는 물이 13만 톤으로 총 장양리 취수장에서 6만 5천 톤, 지방상수도에서 6만 5천 톤, 댐에서 6만 5천 톤, 광역에서 저희 횡성군은 1만 7천 톤뿐이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이용수 8만 6천 톤이나 농업용수로 3만 4천 톤 나가는 것도 32만 톤이면 원주시가 주장하는 물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횡성군과 주민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 건 환경부에서 제시한 대안. 원주 장양이 대신 취수장을 상류 지역으로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더 화가 나 있어요. 정부에서 내는 대책이 이거냐? 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외 지역 그 주위에 살고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생활 비상급수를 시설을 만든다면 또 그 주위에는 또 묶여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의 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횡성군. 횡성군은 여전히 횡성댐 배분량 조정을 통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장양 취수장 하류로 이전 설치 또는 비상급수 시설로의 전환 등을 제시 중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주고 규제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포기할 수 없는 횡성군. 비상급수 시설이라면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까요? 예외 규정은 현재 없어요. 현행 그 법령상으로는 비상급수 시설은 제외한다 이런 말은 현재는 없다고요. 환경부에서 제시한 대안과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환경부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담당자의 출장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용어가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대체 수원이라는 내용을 수도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횡성군의 입장을 한번 찾는 거를, 대안을 찾는 거를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한 상황이거든요. 횡성군에선 원주시 역시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장양리 원주 취수장을 두고 벌어진 갈등에 대해 원주시는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2035년 기준에서 저희가 인구가 45만을 가정했거든요. 저희가 한 20만 톤 쓰고 횡성이 한 3만 톤 쓰고에 대해서 지금 횡성댐이 하루 정수용량이 2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만 톤이 모자리는 거죠. 환경부에서도 밝혔듯이 연말에 그 이수 안전도에 대한 그 재평가 용역이 나오면 정말 뭐가 문제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국가에서 뭐 충주댐 물을 주든지 다른 제2의 수원을 개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금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 시스템에 의해 강원도의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카는 안 되고 송전탑은 되느냐라는 이중잣대론, 그리고 강원도 홀대론이 팽배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강원도 차원에서 나서야 되겠죠. 어떤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강원도는 아무래도 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도 적죠. 그렇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랑 또 중앙정부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정부와 지자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한데요. 한 부서에서 줬다 뺏었다 장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으면 그분들이 지금 화영식하고 하겠냐고. 부동의를 함으로써 그 사업을 못하게 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도내 정치권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강원도 규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환경부가 지금 환경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까지 무조건 뭐 따지고 대들고 이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국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쪽에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개발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과 지자체, 정치권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강원도 환경 규제 논란. 환경부는 강원도 홀대론,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환경부에 공식 입장을 요청해봤습니다. 장 차관님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한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이 다 돼 있으셔서 뭐 당장은 지금 요청하신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부 장관이 원주지방환경청장에다 위임을 해놨잖아요. 원주지방환경청의 고유 업무예요. 결국 원주지방환경청을 통해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 강원도만 특별하게 어떻게 규제를 한다기보다 어떤 일관된 정책 기조, 그다음에 개별 법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700건 정도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다른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강원도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환경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시각을 밝혀왔는데 저희는 법적으로나 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우리는 충족을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랬더니 환경부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좀 어떻게 날 거라고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이제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재판에서 환경부가 한 여러 가지 근거나 요건들의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일 거기서 패소를 한다면 그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라는 건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바뀌는 이 규제 시스템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 규제 덧 2부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